모바일에 이러시죠. 자, 시작합시다. 30분 있어요. 자, 그럼 몇 문제 좀 풀어보고 다시 와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번입니다. 자, 2차방정식 x-5 네. 너희들이 하세요. 385번. 아, 4번. 384번. 해보세요. 하면서 약간 현타 올 것 같아서. 네, 답은 조용히 손가락 표시해볼까요? 오케이. 어? 이거? 네, 2번이에요. 부호를 틀렸구만. 네. 됐나요? 뭐 이거 질문 내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아래 385번 같은 경우는 딱 꼬라지를 보니까 그림공식 쓰라는 거겠죠. 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림공식 쓰시면 되겠고요. 미안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388번입니다. 388번에는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러면 과도하게 똑똑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켤레근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되고요. 근거계수역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체크 1 플러스 루트 3이면 무리수분이지, 무리수분이 켤레근을 가지면 이따 또 얘기할 거야. 근데 지금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켤레근을 가지려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옆에 보면 루트 3이라는 애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그 켤레근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388번 여러분들 푸세요. 그래서 얘는 켤레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x에다가 여러분들 근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해서 예쁘게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이랑 그 아래 390번 이걸 풀어볼게요. 390번. 390번에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 되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혹시 보이신 분 있나요? 첫 번째 포인트. 문제 읽어야 되는데 준영아, 이거 안 읽으면 져서. 1을 근으로 가실 때. 아, 좋아요. x가 1이 근이라는 거 일단 중요합니다. x가 1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1을 넣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실수 A. 거기다 살짝 아쉬운 거는 위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가 좀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k에 관한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근이 먼저 대입돼야 됩니다. x가 없어져야 k에 관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x가 1을 넣으시면 k 더하기 a 더하기 kb 플러스 b는 0이라는 애가 되는 거고, 얘가 뭐랑 상관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고, k에 관한 항등식은 k로 내림차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k로 내림차순 하시면 1 플러스 b k 플러스 상수는 a 플러스 b가 나와서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k에 관한 항등식 푸는 방법은 항등식의 기본이 뭐다? 양쪽의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근데 여기는 k가 있는데 여기는 k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됨? 0이 됨. 그럼 남는 a 플러스 b도 뭐가 돼야 됨? 0이 돼야 됨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2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글식은 이렇게 언젠가 숭 하고 나오니까 읽기 연습 좀 미리 하자고 알겠지? 왜냐면 한글식 우리는 다 잘 푸니까. 넘어가서 392번입니다. 392번 보시면 절대값이 있네요. 자, 필기하도록 하자. 절대값. 절대값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번 겨울에 절대값에 대해서는 딱 가이드를 정하게 잡고 갈 거야. 알겠니? 절대값은 어려운 애가 아니라 귀찮은 애인 거예요. 알겠니? 마인드 정하게 잡아. 절대값은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값 때문에 귀찮은 거야. 계산을 2번 해야 되니까. 혹은 3번 해야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A라는 애가 나오면 항상 마인드는 2가지로 볼 겁니다. 케이스를 나누시면 돼요. 바로. 언제로 나누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클 때. 됐어요? 그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우를 항상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0보다 크면요. 절대값 그냥 나오면 돼요. 0보다 작으면 음수란 얘기인데 음수는 양수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가자면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러면 300 이거 몇 번이죠? 92번. 392번 같은 경우는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절대값 안에 계신 분이 x 마이너스 있죠?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x 마이너스 얘가 0이 되는 게 딱 기점이에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0인 거지. 이걸 기점으로 케이스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은 음수, 한 번은 양수가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으면을 풀자 이거야. x가 2보다 작으면이면 x제곱 마이너스 얘가 2보다 작으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죠. 그럼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면 앞에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x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 다음 뒤에 빼기 4는 0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건 풀어주시면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2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건을 달아놨죠. 이 조건 필기 꼭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나중에 부등식 풀 때 똑같이 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부등식 때는 이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건 쓰는 연습, 그 다음에 풀기. 알겠니? 근데 우리가 2보다 작은 해가 필요한 거지.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누구 고르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다라는 걸 보통은 크다에다가 많이 붙여요. 작다에다 붙여도 잘못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의 관습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크다에다 많이 붙이고 이때는 x제곱. 자, 이 안에 있는 게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이번에는 양수겠죠? 양수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하고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여기다가 되겠고요. x는 2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우리가 2보다 뭐 하는 걸 근으로 찾기로 했어요. 크거나 같은 대로 풀기로 했지. 그러니까 x에다가는 뭘 넣으면 되는 거야? 2가. 그래서 두 근을 뭐 하라고 했어? 합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뭐다? 귀찮은 거다. 여기까지 쓰시고 390 6번 39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 12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폭이 x가 되도록 일정하게 디귿 모양으로 잔디를 깔려고 한다. 그러면 잔디가 깔리지 않은 땅의 넓이가 78.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있는 것 같고 잔디가 이렇게 깔려있나 봐요.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는 16이고 요 길이는 10이고 요 안은 70. 8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전체 넓이에서 이 디귿자를 뭐 하시면 돼? 잘라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직사각형을 바로 구하셔도 좋은데 선생님은 보니까 직사각형을 바로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길이는 이만큼이 16인데 여기서 x만큼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16-x가 되겠고요. 높이는 이만큼이 10인데 x가 몇 번 날아가서 2번 날아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12-x니까 16-x랑 12-x를 곱하는 게 넓이인데 그게 78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겠고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제니 넘어가서 자 390 400번으로 합시다. 400번 보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 블라블라가 무슨 근을 갖도록 동그라미 칠까요?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걸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까요? 그거는 같은 거. 그렇죠. 크거나 같은 겁니다. 중근도 실근이에요. 체크.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두 실근이라고 하면 자꾸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두 실근은 중근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역시나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실근이라고 해도 역시 중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굳이 그럼 판별식이 언제 0보다 크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거꾸로 이렇게 하세요.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0보다 클 거야. 알겠니? 없으면 0보다 0이랑 같은 중근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야. 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실근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있는 큰 거예요. 구분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0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를 풀라는 거야? 크거나 같다를 풀라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사실 일반 판별식을 쓰는 경우가 꽤나 많았는데요.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정말 한 80%는 짝수 판별식을 쓰게 돼요. 그리고 짝수 판별식을 안 쓰는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에이 귀찮아, 짝수 판별식 외우기 귀찮아,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도 행복해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고등학교 오셨으면 짝수 판별식 연습하세요. 알겠죠? 압도적으로 활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꼭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자. 알겠니?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00번도 m제곱 더하기 4 x의 제곱 플러스 2배 m 플러스 2 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이다가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 건데 이때 짝수 판별식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짝수 판별식 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여기 m 플러스 2를 b라고 생각하자라고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돼요? b제곱이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바로 ac죠. a가 지금 현재 뭐야? m제곱 더하기 4고요. c가 얼마니까? 2니까 이렇게 쓰시면서 이게 0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 정리해 주시면 m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4 빼기 m제 마이너스 2m제곱 이거 좀 잘못 썼나? 네, 상관없구나. 왜냐면 깜짝 놀래 2차 분식이 나와서 살짝 놀랐는데 아니네요. 문제가 없어요.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얘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고요. 원래 2차 부등식이라서 여러분들 아직 과정상 못 푸는 건데 다행히 얘는 이게 가능합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m-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근데 제곱을 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0보다 작을 수는 없지. 근데 딱 하나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0은 가능하죠. 제곱한 게 0이 되는 것까지는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n이 오로지 뭐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1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에다가는 1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이것도 당황할 수 있으니까 필기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쓰시고 오세요. 쓰시고 오시고. 네. 서은아 구류 한 번만 딱 더 도와주지 않으려? 오 이번엔 동욱이야? 서은이만 착한 애가 되는 거 볼 수 없다고 이런 건가요? 네. 좀 특이한 방향이긴 하지만 선미가 옮겨지고 있으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뭔가 이게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나요? 괜찮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가 별반 같지 않을 겁니다. 뭐 몇몇 뭐 예를 들면 뭐 i가 들어가 있고 뭐 루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제외하면 특별한 건 없을 테니까. 네, 천천히 쓰시고 써야 되면 손 들고 선생님 잠깐만요 하면 돼요. 기다릴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진도를 풀어나가서 나가는 거 아니야 또? 얘들아 걱정해요. 진도를 많이 나가면 문제풀 시간 드리면서 선생님 그걸 누가 안 있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좀 깎아도 사주고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이 부담 갖지 마세요. 진도가 빨리 나가면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긴다는 뜻인 거야. 학습적으로든 뭐 다른 걸로. 됐어? 자, 지울게요. 반갑다. 근데 미안하지만 진도 살짝 나오고 있을게요. 네. 403번입니다. 403번. 일단 첫 번째 건 좀 해결 좀 해주실래요? 403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a가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요거까지는 해결해 봅시다. 선생님 실판 주는 동안.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냥 판별식이 0이다를 풀라는 얘기인 거고, 그냥 판별식은 b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 요거는 일반 판별식이니까 4가 붙어야 되겠죠? a는 1이고요. 뭐 의미는 없지만 그냥 썼어요. 되니? 그 다음에 c는 조심하세요. 3-a가 다 c입니다. 그래서 3-a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게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라는 얘기고, 이걸 인수분해하시면 2랑 6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는 2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근데 뭐 a에 대한 조건이 붙어있지는 a가 양의 실수, 그래서 a가 2.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때 x제곱 마이너스 ax 예? 보세요. a 플러스 1에 는 0의 근을 판별하는 일인데 뭐 a가 2인 거 알았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3은 0의 근을 판별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요번에는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판별식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d'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거 x의 개수를 반토막을 친 걸 b라고 생각하자면 b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는 3이고요. 그래서 무슨 수? 음수가 나오는군요. 왜 나 잘못 썼어? x제곱 앞에 2 붙어야 되는 거. 2가 있나요 어디?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x요? 2x제곱 여기가 있구나. 네네 미안합니다. 근데 뭐 별반 다르지는 않네요. 서로 다른 맞아. 잘못 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잘못 쓴 채로 그냥 풀고 끝나잖아. 그러면은 안 풀어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답도 미리 찾을 수 있잖아. 답은 몇 번이야? 3번. 어렵지 않아요. 네. 천천히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흥규 씨 괜찮아요? 네. 자, 넘어가서 407번에다가 살짝 한 별표 칠게요. 407번에다가는 이렇게 별표 치시고 교과서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7번.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도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실수 K의 값을 관계없이 아, 훌륭합니다. K 값에 관계없다는 거 일단 K에 관한 항등식을 풀라는 거야. 됐니? 근데 여러분들, 그럼 얘는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까? 하나 더. 뭐가 있어? 특별히 두 번째. X에 대한 2차식. 그것도 좋아. 이것도 이따 내가 체크를 하기는 할 거야. 근데 풀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그건 잠깐 패스하고 또. 완전 제곱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포인트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K에 관한 항등식과 그 다음에 뭐야? 완전 제곱식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맞아. 안 그래도 동욱이가 얘기한 걸 하려고 했었어요. 이 문제, 이 식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2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먼저 해결된 다음이 K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오케이? 가끔 너무 급하게 K에 관한 항등식을 먼저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2차 방정식인데 그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K에 관한 항등식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됐어요? 지워도 될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두 번째 해결될 건 뭐야? 중근이랑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죠. 스포를 걸었네.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죠. 체크.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무언가의 제곱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데는 무슨 근을 가질 때인 거예요? 그렇죠. 중근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하면 중근으로 해석해서 푸실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중근이 나와요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구나 해서 푸실 수도 있는 거란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해석이 끝났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407번이고요. 자, AX에 관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2배 K-1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K가 0이다라는 게 K에 관련된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래요. 자,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영향이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실 거 하나는 뭐냐면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체크. 그러면 A가 0이 나오면 X가 2차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여기는 A가 0이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그냥 방정식이었으면 A가 0이어도 돼요. 됐니? 근데 2차라고 꼭 집어 얘기했지. 그러면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지금보다는 나중에 2차 부등식 배울 때 좀 더 많이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식을 갖는다고 했으니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가 원래 먼저예요. 이걸 먼저 해결해 주시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고 판별식이 0이다로 풀자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을 쓸 거고요. 그래서 여기 B 대신에는 반통합을 친 K-1을 B로 쓸 거야. 그럼 B제곱하면 K-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짝수 판별식이니까 A로 바로 가면 되겠죠. A가 지금 그냥 A네요. 그 다음 뭘 쓰시면 돼? C를 쓰시는 분들 이게 다 C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C이기 때문에 다 넣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얼마다? 0이다를 풀자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전개를 좀 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K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K가 0이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K의 값의 관계가 없다를 활용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항등식 뭐야 중근을 받긴 갔는데 완전 제곱식이긴 한데 뭐야 K 관한 무슨 식이라는 거다? 항등식이더라. 그럼 당연히 K 관에 내림 차순하셔야 되는데 K가 여기 몇 차가 최고차야? 2차가 최고차죠. 여기 K 관한 2차, 여기 K 관한 2차. 그래서 1-A에서 K 관에 내림 차순하시는 겁니다. 차수가 2차든 3차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음은 1차네. 1차는 여기 마이너스 2K가 있고 여기 ABK가 있으니까 네, AB 마이너스 2K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상수는
마이너스 a 제곱 하나가 남나요? 아 a 제곱에 1도 있네. 1 마이너스 a 제곱이다. 그게 는 0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등식이란 건 이식과 이식이 어때야 됨? 동일해야 돼요. 근데 여기 k 제곱인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일단 1 마이너스 a부터 0이 되는. 그래서 a는 1. 그 다음에 여기 k가 이제 여기 k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a, b는 2가 돼야 되는데 a가 1이니까 b는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인 1-a 제곱이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a가 그러면 1이면 0이 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 b는 2 더하면 3 하고 쓰시면 되는 생각보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읽는 순서나 이런 것에 따라서 풀이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순서만 좀 잘 챙겨라. 근데 이럴 때 꼭 청개구리가 있는 애, 청개구리 같은 애들이 수학을 잘해요. 집에 가서 뭐야 나는 판별식 K1나 한글식도 먼저 풀 거야. 네가 뭔데 나보고 완전 제곱식도 하라 그래. 이럴 수도 있죠. 속으로만 하세요. 티나면 가만 안 둘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걸리적거리겠죠?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쌤이 그러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존경심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 근데 수학적으로 믿음이 가잖아. 내가 해본 게 제일 좋아. 내가 했는데 안 된다. 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라.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페이지는 다시 이전으로 좀 돌아갈게요. 이전 페이지에 몇 페이지로 돌아가냐면 네 54페이지로 돌아가서요 5-3번 얘기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요. 별표 좀 쳐주세요. 어려워서 별표 치라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두고 써요. 그냥 계속 나오는 주제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오늘 선행 수업을 할 겁니다.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여기서 같이 배울 거예요. 알겠니? 왜냐면 세트로 같이 외우라는 뜻인 거예요.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함께 외우세요. 네. 물론 이래도 또 3차 방정식 가면 또 하게 될 것 같기는 해. 증명을 해드리는데 증명에 너무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증명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되네 저렇게 내가 배운 게 틀린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믿으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네 중학교 때 근해 공식을 중학교 선생님 누군가는 증명을 해주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거 증명 듣고 난 다음에 너네 근해 공식 쓸 때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왔지 하면서 쓰니? 아니지, 그냥 믿고 쓰는 거죠. 맞습니다. 증명 해주셨을 거고 봤으니까 너희들은 신뢰를 하고 쓰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도 봤으면 증명 과정이 좀 지저분하면 아 그냥 되는구나 정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외워서 그냥 무난하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구구단에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들. 48에 32를 하시는데 우찬아 48에 32가 왜 나온다고 그랬었지? 고3애한테 물어봐도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근데 우린 그냥 쓰잖아. 48에 32, 그치? 굳이 말하자면 4를 8번 더하면 32예요. 거꾸로 8을 4번 더해도 32가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구구단 할 때마다 생각해? 아니잖아. 일부는 알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몰라도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우찬 씨는 그래도 인수분해 잘 하거든요. 됐니? 잠깐만.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 안 되지? 인수분해 잘하잖아. 48에 32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계산을 한다고. 48에 32를 모르면 안 되죠. 48이 왜 30인지를 모르는 거는 연산엔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 됐나요? 물론 그래도 알면 욕 정도 뭐 이렇게 영양가는 있긴 하지. 영양가는 있긴 하지만 전혀 문제는 없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했으면 외웠어도 전혀 문제 없다.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1번.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알파와 X는 베타랍니다.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좀 변형해서 양변을 A로 나누더라도 방정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0이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도 아직까지는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려면 거꾸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어? x-알파와 x-베타는 0 이하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지금 현재 얘도 두 근이 알파 베타이네, 얘도 알파 베타이네, 얘도 알파 베타이네. 결국은 다 똑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알파 베타가 상수고 0이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2분과 2분이세요. 결국 이 두 분은 어떤 분? 같은 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뭐야? a분의 b랑 같아야 되겠네. 결론은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랑 여기 있는 상수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네. 그럼 역시나 알파랑 베타랑 곱하는 것은 a분의 c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외우지 마세요. 두 분이 알파 베타랑 알파 이런 경우도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랑 뭐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별별 근이 다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외워요. 해석은 두 근의 합이고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 알겠니? 그냥 무턱대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 새로운 문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당황하시더라고요. 됐니? 그 다음 얘도 그럼 당연히 뭐라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두 근의 곱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연습삼아.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면, 자, 두 근의 합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냥. 두 근의 합은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것이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는 그냥 그럼 외울 때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위치로 외우세요. 첫 번째는 a분의 b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고 위치로 외우세요. 처음부터 2차 방식 할 때부터 위치로 제대로 외우셔야 3차가 편안해져요. 알겠니? 납득했으면 위치로 빠르게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두 분의 곱은 다음 a분의 c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위치로 a분의 c 하고 외우세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2번 3차 방정식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세트로 같이 외울 거야. 물론 증명은 3차 방정식 할 때 증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외워는 두세요. B. 알겠니?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3차 방정식부터는 그냥 세 근의 합, 그 다음에 중간에 되게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근을 몇 개씩 더한 겁니까? 한 개씩 더한 거죠. 이건 근을 몇 개씩 더한 거야? 두 개씩이야. 됐니?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선생님이랑 곱셈공식 할 때 했던 거 기억나니? 나면 좋겠는데 안 나면 그래도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이 3차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외우는 편이에요. 한 개씩 합한 거 하고 외워요. 한 개씩 합한다는 건 근을 하나씩 더하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이라고 쓰자 이거 같으니. 그리고 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뭐야? a분의 b부터 스타트인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부터 스타트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은 몇 개씩? 두 개씩 합이라고 외우세요. 두 개씩이라는 건 근을 두 개씩 곱해서 말하는 거예요. 됐니? 이게 곱셈공식 때 했던 기억이 나야 정상이야. 알겠지? 안 나면 복습해. 알았나?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순서대로 하자면 다음은 a분의 뭐로 가면 돼요? C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증명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외워놓으세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몇 개씩? 세 개씩인데 세 개씩은 그냥 세 근의 곱이야. 우리가 그냥 알파 베타 감마하고 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a분의 d예요. 그랬더니
순서대로 외우라고.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됐어? 그래서 A분의 D인데, 자, 두 번째는 부호까지 암기해 주시면 완벽. 처음에 마이너스죠. 다음 플러스죠. 그럼 다음은 마이너스입니다. 됐어요? 외울 때 세트로 같이 외우고 납득은 다음 시간에 하세요. 되겠죠? 물론 지금 이거 3차원이 쓸 일은 없지만 미리 써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안해집니다. 뭘 힘들게 막 2개, 3개씩 외우니? 그치? 이거는 이 혜건이 써보라고. 자, 그러면 앞통합 잠깐만 지우고 그냥 이거 재미삼아 그냥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5차 방정식인가 근이 몇 개겠어? 5개겠지. 그래서 근이 5근이 알파, 베타, 감마 미안 뭐냐 5근이 A, B, C, D, E래요. 됐니? 그래서 문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건 몇 개씩 더한 거야? 한 개씩 더한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 이게 다 규칙성에 의거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이런 저런 또 장난삼아 다 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 계속 놀아볼게. 페이지 넘어가서 네, 412번으로 보겠습니다. 412, 412번. 이제 근각의수와의 관계는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다 많이 해봤었던 거라서 써보진 않을게요. 중학교 때도 했었는데, 그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쓰기 가장 좋은 환경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예요. 됐니? 그래서 두 분의 합은 거기 알파랑 베타가 두 분이라고 했으니까 둘을 더한 게 얼마?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마이너스 4해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해서 4라고 바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는 위치로 외워보세요. 여기 1이 생략돼 있고 1분의 1이니까 얼마인 거야? 1 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왜 골랐냐면 특이하게도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를 지수를 반토막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얘는 거꾸로 갈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얘를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얘를 잠깐 m이라고 하자면 양면을 제곱하시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 나오겠죠. 제곱하면 알파, 제곱하면 베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린 게 얘랑 얘랑 곱한 게 몇 개 등장? 2개 등장이라고 했지? 그래서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라고 쓰시면 그게 m 제곱인 거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고요? 4였고요. 그 다음에 2배의 루트 알파 베타가 얼마야? 1이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얼마인 겁니까? 6인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m제곱이 6이니까 m은 얼마겠어요? 플러스 루트 6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일 텐데 보시면 이거 지금 루트 앞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얘도 양수지? 그러면 m도 0보다 뭐야? 커야 되겠지? 따라서 m은 루트 6이 답이 됩니다. 조금 관점의 변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 자, 우리 그러면 앞으로 방정식에 근이 주어진 경우라는 말을 좀 해볼게요. 방정식에서 근이 뭡니다 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게 숫자로 안내해주면 가장 나이스하겠지만 세상은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로만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처럼 알파랑 베타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 숫자로 줄 수도 있고, 뭐 A나 B로 줄 수도 있고, 뭐 더 지저분한 걸로 줄 수도 있고, 됐니? 그래서 방정식에 근이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좀 접근해봐야 되는 상황, 첫 번째 생각, 첫 번째는 여러분들 원래는 근이 주어지면 근을 뭐 하셔야 돼?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은 대입할 때 성립하는 애기 때문에 대입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됐니? 근데 대입을 했는데 영양가가 별로 없겠다 싶으면 대표적으로 얘 같은 애들이죠. 대입을 해도 영양가가 별로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뭘 쓰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반대를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됐니? 그리고 일부 문제는 이 둘을 함께 했을 때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416번으로 할까요? 선생님이는 416번이 그렇습니다. 416번.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이 인수분해가 안 되고 두 근을 줬으니까 사실은 근과 계수와의 그게 쓴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래 보니까 아래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 해서 좌우가 대칭된 형태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몇 차가 있어? 2차죠. 2차 할 수 있어요.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냥 통분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에 굉장히 지저분한 애가 나오겠죠. 이럴 때 어떤 걸 활용하면 좋냐면 이 방정식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 다음 근이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는 0이라는 게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알파 제곱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알파 제곱분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 5알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5알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지고 4알파랑 5알파랑 빼고 나면 뭐만 남는 거야? 알파만 남는 거야. 괜찮습니까? 요런 것까지 이제 확장 한 발자국 더 나가자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제일 많이 쓰지만 대입을 했을 때도 식이 굉장히 많이 축약이 되더라. 되니? 그럼 얘는 뭐 또 두 번을 하냐? 얘는 뭐겠니? 베타겠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돼? 통분을 하면 되겠지?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인데 예쁘게 선생님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자, 계산을 마저 하자면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쓰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거고 식에서 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야? 5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랑 베타를 곱하는 게 곱일 텐데 식에서 보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라서 얼마가? 2가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베타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2알파 베타를 해주시면 되고 5의 제곱에서 빼기 4를 해주시면 되니까 21인 거야. 그 답은 뭐야? 2분의 21. 끝. 오케이? 넘어가서 그럼 415번은 안 풀 건데 415번은 안 풀 거거든? 근데 거기 알파 제곱 더하기 7베타로 되는 거 보이니? 혹시 알파 제곱 있잖아, 그치? 그걸 좀 없애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면은 걔를 대입하면 이렇게 생긴 비스무리한 애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 알파를 대입하면 나머지를 다 이항하면 뭐가 좀 될 거야. 됐어? 도전을 해보시고요. 넘어가서 417번으로 오겠습니다. 417번. 잠깐만, 417번 418로 해. 417로 그냥 하겠습니다. 417. 417. 아니다.
아니 8로 하자. 별 차이가 없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의 제곱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도 알파 제곱 있으니까 선생님 대입해서 대입하나요? 하실 수 있겠지만 얘는 큰 틀부터 봐. 식의 큰 틀부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잖아.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는 애니까 인수분해를 하는데 항이 4개짜리죠. 항이 4개짜리면 몇 개 찢어라? 2개, 2개 찢어라. 대신 공통인수가 뭐하게? 생기게 됐어? 선생님 보니까 얘는 그냥 나는 이렇게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알파 제곱 베타랑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을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랑 베타를 따로 놓고 는 9라고 쓰자. 그럼 얘네들은 공통인수가 알파 베타니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에다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9가 나오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가 공통인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마저 묶어주시면 앞에는 알파 베타가 남고 뒤에는 더하기 1이 남아서 는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근거계 수와의 관계 쓰시면 되니까 두 분의 합은 근각의 수의 관계에서 여기 지금 현재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는 퉁쳐서 날아가고 얼마야? 2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그거는 근각의 수의 관계 a분의 c에 의해서 k가 돼요. 여기다 예쁘게 대입해 주시면 2k 마이너스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고 얘는 k 플러스 1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고 는 9니까 방정식을 마저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한테 오케이 쓰시고요. 나중에 풀자. 지금 답도 풀어. 기왕이면 풀어. 너무 빠르면 얘기해야 된다. 선생님 뭐 저 세 번째 줄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알겠죠? 친절하게. 매우 친절하게. 답은 2 하고 나오면 되는데 2번 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상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네. 넘어가서 이제 유형 11번이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선생님 기준으로는 그냥 그 시험에 좀 나와서 그 1학년 한점은 좀 중요한 거고 근각의 수학에는 통째로 보자면은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서 계속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420번입니다. 두 근을 내가 굳이 알파랑 베타라고 쓰는 이유는 뭐야? 걔네들을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두 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면 문자는 많이 쓸수록 좋겠어요? 적게 쓸수록 좋겠어요? 문자는 적게 쓸수록 좋은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 근이 몇 대 몇이에요? 근의 비가 몇 대에 몇?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는 건 만약에 내가 한 근을 2알파라고 하자면 됐어요? 또 다른 한 근은 3알파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문자를 좀 줄여서 쓰시면 계산하기가 좀 어떻겠구나? 많이 편해지겠구나. 그래서 두 분이 2대 3이라서 선생님이 2알파, 3알파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방정식이 써있네.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K는 0인데 그러면 두 근이 있고 방정식이 있으니까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두 근의 합은 2알파랑 3알파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알파 더하기 베타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2알파랑 3알파를 더한 게 두 근의 합이고요. 이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예요? K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5알파는 K 플러스 1이에요. 어떻게 쓸지 아직 모르니까 내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2알파랑 3베 잠깐만 미안. 베타로 쓰는 거 쉬워요. 네. 알파입니다. 알파. 미안해요. 알파. 3알파를 곱한 건 두 근의 곱인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6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 둘을 연립하는데 둘 다 K가 공통적으로 있죠? 그러면 K에다가 뭘 대입해 주시면 되겠어요? 6알파 제곱을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알파는 6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2항 예쁘게 해주시면 6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요. 2의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시면 알파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알파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알파가 2분의 1인 경우에는 베타는 자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인 경우에 두 근은 얼마야? 이게 2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배 하면은 두 근은 1이다. 여기다 2배 하면 3분의 2가 되거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인 경우에 여기다 대입하시면 3분의 2거나 또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2이 되는 거겠지? 똑같네요. 얘도 1, 3분의 1, 얘도 1, 3분의 2 됐나? 그러면 두 근은 1과 3분의 2인데 문제 뭐 물었어? 아, K. 야, 그럼 K면 미안하다. 물어본 거에 착각했네요. K를 물어봤으면 이건 뭐 쓰려면 쓸 수 있지만 알파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2분의 1을 넣는 게 낫다. 여기다 K는 여기다 넣는 게 아닐까? 여기다 넣읍시다. K는 4분의 6이 되는 거니까 4분의 6이면 2분의 3이거나 됐어? 그 다음에 K가 3분의 1이면 알파가 3분의 1이면 얘도 3분의 1이면 9분의 6이 되는 거네. 9분의 6이면 K가 3분의 2거나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K 값은 곱하면 2분의 3이랑 3분의 1 곱하니까 답이 얼마? 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몇 개만 좀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거기 두 분의 차가 2래. 그 아래 421번이야. 안 풀 건데 두 분의 차가 2라고 하면 어떻게 근을 세팅하면 좋을까요? 알파랑 어. 알파 마이너스 좋아요.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도 좋고요. 차이가 2니까 그지? 알파랑 알파 플러스도 좋아요.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꼭 빼기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괜찮나요? 오, 그럼 그 아래 연속인 자연수라고 하면 두 분은 어떻게 넣는 걸까? 알파랑 알파 플러스 그렇지. 연속인 자연수는 뭐 예를 들면 1, 2 이런 애들이잖아. 2, 3 차이가 얼마나? 하나가 나는 거지. 그래서 알파와 뭐 알파 플러스 1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23번에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어떻대? 다르겠지. 그럼 요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근이 만약에 알파면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 이게 세팅만 여러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유형 몇 개만 딱 하고 끝낼게요. 유형 12번입니다. 이건 뭐라지? 네, 425번으로 하겠습니다. 425번. 참고로 테스트에는 여러분들 그 대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여러분들 네. 대표 문제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풀어주시고요. 선생님 칠판 주기만 하나 더 줄 테니까 425번에 근거 계수와의 관계만 또 정리를 해줍시다. 425번입니다. 425번.
425번까지만 하고 숙제는 426번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검사를 좀 한번 할게요. 얼마나 안 돼 있는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25번.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라 베타랍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럼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5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좀 빨리빨리 계산 괜찮죠? 네. 자, 근데 이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다. dx 플러스 15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도라는 거예요. 됐니? 우리가 이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니까 그냥 넣으면 되죠.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5거 알았으니까 5 하고 쓰시면 되지 뭐. 됐니?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면 돼? 방정식이 있고 근이 있으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과 개수가 있는 게 쓰시면 두 근의 합은 a 플러스 5가 두 근의 합인 거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a랑 5를 곱한 거죠. 근데 그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5잖아. 아, 그래서 a가 얼마? 3이다까지 나오네요. 그럼 a가 3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뭐 이런 그냥 순놈 쓰다보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숙제는 426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꺼내세요. 책 검사하게. 숙제 검사.